칭찬 스티커 아이 키우는 집이라면 정말 흔하게 볼 수 있죠. 아이들 좋은 습관 길러줄 때 이만한 게 없다 싶어서 부모님들의 비밀 무기처럼 쓰이기도 하고요. 근데 혹시 이 고마운 스티커가 사실은 우리 다 모르는 함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이 칭찬 스티커의 숨겨진 이야기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맞아요. 딱 보면 이 스티커 차트만큼 솔깃한 방법이 없어요. 아이들은 뭐 알록달록한 스티커 하나에 눈이 반짝반짝하고 부모님 입장에서도 아이 행동을 뭔가 쉽게 관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밥 잘 먹기, 숙제하기, 장난감 정리하기. 이 스티커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마법의 지팡이처럼 느껴지죠. 근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죠. 좋아요. 스티커를 다 모았어요. 그래서 보상을 받았어요. 그 다음은요? 그 보상이 사라지고 난 뒤에도 과연 아이의 그 좋은 행동은 계속될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이 스티커 같은 외적 보상이 왜 위험할 수 있는지 그 숨겨진 함정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게요. 당장의 효과 뒤에 어떤 장기적인 문제가 숨어 있는지 말이죠. 핵심은 정말 간단해요. 아이가 스티커를 받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데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정작 그 스티커가 없으면 그 행동을 해야 할 이유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보상이 없으면 행동도 멈추는 그런 패턴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과잉 정당화 효과라고 불러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원래 책 읽는 걸 좋아하던 아이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엄마가 책 한 권 읽을 때마다 스티커를 주기 시작해요. 그럼 아이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 스티커 받으려고 책을 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책 자체에서 느꼈던 순수한 재미는 점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굉장히 상징적이죠? 왼쪽은 외적 보상의 길, 오른쪽은 내적 동기의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쪽은 로켓처럼 잠깐 확 타올랐다가 금방 식어버리는데 다른 한쪽은 무한대 기호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끝없이 계속 이어져요. 이 이미지 하나가 사실 모든 걸 말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이 표를 보면 그 차이가 더 분명해지죠. 외적 보상은 보시다시피 효과가 짧고 자꾸만 보상에 의존하게 만들어요. 심지어 원래 있던 흥미마저 갉아먹을 위험도 있고요. 그에 비해 내적 동기는 어때요? 행동을 꾸준하게 만들고 아이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려는 자율성과 창의력을 키워주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해냈다는 그 뿌듯함, 깊은 성취감을 선물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차이예요. 자, 그럼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알겠어. 근데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이 함정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하지? 좋습니다. 이제 그 희망적인 해결책, 바로 아이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그 강력한 동기를 깨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내적 동기란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스티커를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체가 너무 재미있어서 그 과정을 통해 내가 뭔가 해내는 느낌이 좋아서 움직이는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진짜로 키워줘야 할 아이 마음속의 보물 같은 거죠. 그렇다면 이 보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거죠. 둘째, 결과물만 보고 잘했네가 아니라 노력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칭찬해서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유능감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실패는 끔찍한 게 아니라고 얼마든지 다시 해봐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든든한 관계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특히 방금 말씀드린 두 번째, 유능감을 키워주는 건요,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칭찬하느냐와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칭찬 한마디가 아이의 동기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거든요. 구체적인 예시로 한번 그 차이를 느껴볼까요? 아이가 신나서 막 그림을 그려와서 보여줘요.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와, 대단하다. 이건 완전 100점짜리 그림이네? 물론 좋은 뜻으로 한 말이지만 이런 칭찬은 아이에게 다음에도 100점짜리 그림을 그려야 해 하는 부담감을 줄 수 있어요. 대신에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와, 정말 다양한 색깔을 썼네? 이건 뭘 그린 건지 엄마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
이렇게 결과에 대한 평가 대신 아이가 시도한 과정에 주목하고 아이의 생각에 대해 질문을 던져주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평가받았다는 느낌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을 인정받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또 다른 아주 흔한 예시죠. 넌 역시 똑똑해. 이 칭찬 사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아이에게 나는 똑똑해야만 해 라는 틀을 씌워버려서 조금이라도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쉽게 포기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똑똑한 나의 이미지에 흠집이 날까봐 도전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칭찬하면 완전히 달라져요. 와, 이 어려운 부분은 진짜 기발한 방법으로 풀어냈네? 이렇게 아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쓴 구체적인 방법이나 노력을 콕 집어서 칭찬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내가 원래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고민해서 해냈다는 걸 배우게 되죠. 이게 바로 도전 정신을 키우는 칭찬의 핵심입니다. 이 차이가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결국 부모의 역할은요,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제하는 감독관이 아니에요. 아이가 스스로 동기를 발견하고 그걸 잘 키워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동기의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의 내적 동기라는 엔진이 힘차게 돌아가게 하려면 어떤 환경이 필요할까요? 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재촉하지 않고 충분히 빠져들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시간, 그리고 실패해도 괜찮다고 그게 다 배우는 과정이라고 말해주는 따뜻한 분위기. 바로 이런 토양에서 아이는 진짜 배우는 즐거움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연결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냈을 때 그 기쁨을 부모가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주고 감탄해주는 것. 그 따뜻한 공감과 지지야말로 아이의 내적 동기를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접착제가 되어줄 겁니다. 이 타임라인이 보여주는 것처럼 내적 동기를 키우는 건 긴 호흡이 필요한 마라톤과 같아요. 하루아침에 짠 하고 완성되지 않죠? 꾸준한 인내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 우리는 아이에게 평생 동안 스스로를 일으켜 세울 가장 값진 선물, 바로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는 힘을 안겨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나눈 이야기에 모든 것을 담은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눈앞의 스티커, 그 보상만을 쫓아 달려가는 아이를 키우고 있나요? 아니면 무언가를 탐구하고 도전하는 그 과정 자체에서 진짜 보람과 기쁨을 찾아내는 아이를 키우고 있나요?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되고 싶으신가요?